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근에 출시한 샤오미 미워치 S1 액티브와 어메이지핏 GTR3 프로와의 비교를 예고했었죠. 오늘은 이 두 워치를 각 항목에 대한 비교와 사용기, 장단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시 같은 경우 국내 정발 기준으로 GTR3 프로가 6개월 전에 출시를 했었고, 미워치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S1 액티브가 신상이죠. 가격 같은 경우 정발가 기준 어메이지핏 GTR3 프로는 258,000원, S1 액티브는 199,900원입니다.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어메이지핏 가장 상위 모델이고,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하위 모델입니다. 미워치 S1 액티브의 상위 모델은 S1이 있고요. 가격은 249,000원인데 두 제품을 상위 모델끼리 가격대를 비교해봐도 미워치가 좀 더 저렴한 편이죠. 둘 다 정발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무상 AS 1년도 지원합니다. 외형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블랙과 브라운 색상으로 출시를 했고,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블랙, 화이트, 오션 블루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색상에 따른 스트랩이 좀 다른데요. 블랙 같은 경우는 불소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 브라운은 가죽 스트랩입니다.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겉에 메탈 베젤이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다면, GTR3 프로는 베젤 없이 매끈한 느낌입니다. 두 제품 모두 양옆에 두 개의 물리 버튼이 있는데요.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 상단 버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크라운으로 돌려가면서 휠 역할을 합니다. 햅틱 진동도 있고 메뉴 화면 스크롤 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버튼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돌출형이다 보니 간혹 손목에 눌려서 오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메탈 베젤이 있어서 버튼이 그렇게 돌출되어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GTR3 프로처럼 손목에 눌려서 오작동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두 제품의 외형은 취향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치 모양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외형은 S1 액티브가 괜찮습니다. GTR3 프로는 캐주얼과 클래식한 느낌의 소화가 가능하고,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본인이 평소 자주 입고 다니는 옷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1.45인치, S1 액티브는 1.43인치로 GTR3 프로가 조금 더 큽니다. 화면상의 베젤로만 봤을 때는 GTR3 프로가 S1 액티브보다는 좀 더 베젤이 넓습니다. S1이 화면상 베젤은 좀 더 좁아서 좀 더 화면에 꽉 찬 느낌이 있죠. 해상도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480x480, 331ppi, S1 액티브는 466x466, 326ppi입니다. 두 제품 모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요.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울트라 HD 아몰레드 사용으로 화면상 밝기나 쨍한 느낌은 S1 액티브보다 좀 더 GTR3 프로가 좋습니다. 최대 밝기로 했을 때 화면 차이를 보면 확실히 좀 쨍한 차이가 있죠. 야외 시인성 같은 경우는 둘 다 괜찮은 편입니다. 시인성의 차이는 워치 페이스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영향도 있기도 하죠. 시인성이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 S1 액티브가 괜찮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자동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스마트워치 선택 시 디스플레이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GTR3 프로가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품 모두 AOD를 지원하는데요. AOD에서 두 제품의 차이가 좀 현저히 났는데요.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다이얼 동기화와 스타일 선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타일 선택에서도 고정적인 AOD 화면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이얼 동기화를 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워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AOD 화면이 유지가 되고요.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스타일 고정과 다이얼 동기화에 대한 선택 항목이 없고 AOD 활성화 항목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전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화면으로만 통일이 되기 때문에 AOD 화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 두 제품 모두 100가지 이상 많은 종류를 지원하는데요. 어플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 디지털, 클래식, 애니메이션, 에디트 가능한 워치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두 제품 모두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편이고요. 앱을 통해서 워치페이스를 다운로드 시에는 S1 액티브가 GTR3 프로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스트랩 같은 경우 두 제품 모두 22mm 호환이 가능하고요. 둘 다 쉽게 교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본 스트랩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불소 고무 재질이고, S1 액티브는 실리콘 스트랩입니다. S1 액티브는 스포티한 느낌에 걸맞게 통풍에 유리한 구조로 구멍이 많이 나 있고요.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묵직한 느낌의 불소 고무로 살짝 중후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체 무게만은 두 제품이 비슷한데, GTR3 프로가 스트랩의 무게로 인해서 스트랩 포함 약 57g,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36.3g으로 둘의 무게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면서 S1 액티브 스트랩이 조금 아쉬웠던 게, 시계를 차고 벗을 때 실리콘 스트랩 간의 마찰이 좀 심해서 뻑뻑하더라고요. 시계를 풀 때 좀 애를 먹습니다.
시계 조작 같은 경우 비슷한데요. 위아래 스크롤 시 빠른 항목 메뉴와 이전에 온 알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스와이프를 통해서 운동 기록, 날씨, 헬스케어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 항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어플을 통해서 메뉴 설정은 가능하고요. 빠른 메뉴 항목이나 일반 메뉴 항목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좌우 스와이프 항목을 보면 UI가 좀 다르죠. GTR3 프로 같은 경우 다른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한 화면당 하나의 메뉴 항목들만 표시를 하지만 S1 액티브 같은 경우 항목별로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편합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눌러서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미 워치에서 사용된 UI가 더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어메이지핏도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알림 항목 같은 경우 둘 다 폰트 사이즈도 큰 편이라 가독성이 괜찮습니다.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S1 액티브가 살짝 좀 더 큰 편인데 GTR3 프로도 충분히 큰 편이라 가독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 어플 로고 같은 면에서는 GTR3 프로가 좀 더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인스타나 카톡, 페북 등 주요 항목들의 로고들은 다 있어서 알림을 구분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화면상 로고가 뜨면 좀 더 예뻐 보이잖아요.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인스타까지는 로고가 뜨긴 하던데 카톡이나 다른 항목 같은 경우는 로고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워치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둘 다 수신은 잘 되고요. 발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메뉴에서 전화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최근 통화나 상위 연락처 그리고 다이얼이 있어서 워치로도 완벽한 발신까지 가능한데요.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통화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다이얼은 따로 없고 통화 기록만 표기가 됩니다. 통화 기록을 누르면 발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록에 기록이 없다면 워치로 발신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블루투스 연결 면에서는 S1 액티브가 GTR3 프로보다 편했는데요. GTR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잡을 때 기본 시계 항목과 통화를 위한 블루투스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시계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통화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워치로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시계 블루투스 등록 시 같은 이름 항목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등록 및 연결이 됩니다. 따로 통화를 위해 블루투스 설정 없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워치로 통화에 있어서는 S1 액티브가 좀 더 편했습니다. 통화 품질은 비슷한 편인데요. 두 제품의 통화 품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미워치 S1 액티브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계 스피커 통해서 듣는 볼륨과 감도는 이 정도로 들려지고요. 잘 들리시나요?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음질이 그렇게 뭉개지지 않고 이 정도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통화는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TR3 프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워치에서 듣는 통화 품질은 이 정도 볼륨과 감도로 들려집니다. 특별히 소리가 뭉개지거나 하진 않고 워치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통화 음질은 이렇게 들려집니다. 잘 들리시나요? 워치로 통화 시 이 정도면 통화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블루투스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5.0, S1 액티브는 5.2입니다. 두 제품 모두 5기압 방수 등급이고요. 둘 다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두 제품 모두 5가지 위치 정보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450mAh, S1 액티브는 470mAh입니다. 스펙상 두 제품의 사용 시간은 좀 비슷한데요. GTR3 프로는 일반 사용 시 12일, GPS 연속 사용 35시간, S1 액티브는 일반 사용 12일, GPS 연속 사용은 30시간입니다.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 봤을 때 워치를 알림 확인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12일 이상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24시간 헬스케어 모니터링 및 운동 모드, AOD 항목을 통한 헤비하게 사용을 했을 때 대략 4에서 5일 정도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두 제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센서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PPG 3.0 가속도, 중력, 지자기, 기압 고독의 주변광, 온도 센서가 있고 S1 액티브는 심박수, 가속도, 중력, 지자기, 대기, 주변 밝기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의 차이 같은 경우는 어메이지핏에서 사용되는 바이오 트래커 PPG 센서가 메인으로 다르고 온도 센서 정도의 차이가 있고 거의 동일한 편입니다. 어플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잽을 사용하고 S1 액티브는 미 피트니스를 사용합니다. 앱 항목을 보면 비슷한 편이지만 잽 앱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표시 항목들이 많습니다. GTR3 프로 같은 경우 어플을 설치할 수 있게 앱스토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항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고프로 리모트 컨트롤이나 계산기, 몇 가지 생활 알림에 대한 앱들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더 추가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앱 지원이 그렇게 메리트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샤오미페이 지원 항목에서 잠깐 설렜었죠. 마스터카드 페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국내는 미지원입니다. 이것만 됐어도 메리트가 확 올라가는 건데 좀 아쉬워요. 알림 설정 항목들이 있고 어플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어메이즈피 통합 앱인 잽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표시되는 항목들이 많고 S1은 필요한 것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애플 헬스와 스트라바 연동도 두 제품 모두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운동 모드 같은 경우 GTR3 프로는 150가지 이상, S1 액티브는 100가지 이상입니다. 두 제품 모두 주요 운동 외적으로 추가 항목들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여러가지 운동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운동 항목들이 많아서 좋긴 한데 운동에 맞는 운동 기록과 항목들은 거의 메인급 주요 운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운동 개수가 많은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운동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긴 하죠. 죄송합니다. 실외 운동 시 두 제품 모두 자동으로 GPS가 잡히고요. GPS는 두 제품 모두 빨리 잡히는 편입니다. 운동 기록 항목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걷기나 러닝 시 심박수 측정도 큰 오차 없이 비슷하게 잘 됩니다. 이동 경로 표시 같은 경우도 GPS 거의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고요. 자동 운동 감지 같은 경우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걷기, 실내 걷기 등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자동감지 활성화와 달리기, 걷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GTR3 프로 같은 경우는 러닝 모드에서 가상 페이서 같은 어제의 내 기록과 경쟁하는 기능이 있고 피크비트 알고리즘을 통해 최대 산소 섭취량, 전체 회복 기간, 훈련 부하 및 훈련 효과와 같은 전문 데이터를 평가하는 모션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서 회복이나 진행 및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건강지수 목표 설정 항목이 있는데요. 칼로리나 걸음수, 운동 강도 정도를 설정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모드를 비교해 봤을 때는 GTR3 프로가 좀 더 디테일하고 기능 면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헬스케어 측정 항목은 심박수,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호흡, 수면, 여성 건강주기 두 제품 모두 동일한데요. GTR3 프로가 PPG 3.0 센서로 바뀌면서 4가지를 한 번에 측정하는 4in1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박수,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호흡을 한 번에 측정해주는 기능이죠.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동시에 측정하는 기능은 없고 하나씩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GTR3 프로와 비교 시 산소 포화도 측정 같은 경우도 1대1로 비교 시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4가지를 한 번에 측정해주는 기능은 GTR3 프로만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24시간 심박수,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사용 시 배터리 소모는 당연합니다. 수면 기록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GTR3 프로가 더 디테일하면서 수면의 질 분석 및 항목 표시를 잘 해줍니다. 전체적인 수면 시간 측정에 대한 건 두 제품 큰 오차 없이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항목도 비슷하지만 동시에 측정되는 기능과 수면 모드 활용에 있어서도 역시 GTR3 프로가 더 괜찮았습니다. 미워치 S1 액티브에서는 안 되는 기능 몇 가지가 GTR3 프로에는 있는데요. 먼저 음성 메모입니다. S1 액티브도 앱 항목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통화가 가능한 워치니까요. 간혹 음성 메모 같은 경우는 요긴하게 쓰이긴 하더라고요. 또한 내장 메모리에 mp3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앱에서 파일 저장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없이도 워치에 음악을 저장해서 무선 이어폰과 단독으로 연결해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1 액티브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거든요. 통화 가능한 워치니까 기능만 있다면 음성 메모도 될 것 같고요. 와이파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만 지원을 하면 음악 저장도 가능하거든요. 또 이 기능을 왜 넣어놨나 아직도 의문인 게 워치와 무선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음악 재생을 해도 스마트폰 음악을 재생하는 거라서 연결한들 이어폰에서는 아무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블루투스 연결도 크게 의미가 없는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화 외적으로 음성 메모나 내장 메모리 사용으로 mp3 저장 기능이 중요하다면 이 역시 GTR3 프로를 선택할 이유가 될 듯 합니다. S1 액티브 같은 경우는 진동 조절 항목이 있는데요. 기본과 강함 두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함으로 설정 시 GTR3 프로보다는 확실히 진동이 셉니다. GTR3 프로가 진동이 그닥 센 편이 아니라서 진동 강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좀 계시죠. S1 액티브는 진동 강도 조절이 되고 더 셉니다. S1 액티브가 최근 출시한 제품이긴 하지만 확실히 GTR3 프로가 상위 모델이다 보니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스펙적인 면에서 좀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운동 모드나 수면 모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역시 GTR3 프로가 좀 더 디테일하고 기능 면에서는 낫고요. 그렇지만 워치로 통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결 부분에서 간편한 건 S1 액티브가 더 좋고 한눈에 쏙 들어오는 UI나
가격 역시 더 저렴하면서 캐주얼한 디자인에 좀 더 가볍게 워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S1 액티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문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S1 액티브를 추천드리는 게 기본적인 기능과 워치로 통화가 되기 때문에 워치 기능을 10분 잘 사용하실 듯 하고요. 스마트워치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 중 운동 모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시고 S1 액티브에 비해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잘 활용하실 분들에게는 GTR3 프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들을 들어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역시 비교 리뷰는 빡세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